안녕하십니까. 평택센트럴검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명도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명도소송은 그 소송 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다음으로 많은 소송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임차인이라도 임대료가 연체되어 있거나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때 주인이 명도소송을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나에게 오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명도소송 전 꼭 해야 할 일, 그리고 두 번째 명도소송의 목적, 절차, 시간, 비용, 강제 집행은, 그리고 세 번째 명도소송 할 필요 없이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도소송 전에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의이전 가처분 신청인데요. 전자소송에서, 법원 전자소송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는 소송 중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거나 전대를 통해 채무자를 변경하면 소송 중에 다시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명도소송을 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없거나 아니면은 임대료를 다 내지 않아서 3기분 이상 연체돼서 하여튼 안 좋은 상황에서 명도소송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좀 안 좋은 감정 면먹어봐라 하면서 소송을 기간이 뭐 3개월에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씩 걸리는데 한 2달 정도 이렇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다가 다른 사람 네가 와서 장사해라, 그냥 장사해라 하면서 점유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해서 판결문이 나왔는데 가보니까 점유자가 내가 소송 명도소송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을 상대로 또 명도소송을 다시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의이전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한 다음에 소송에 들어가면은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방법은 그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작성을 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잠깐 보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로그인에 들어가면은 서류 제출 가면은 민사 서류 소장 이런 게 있어요. 그 로그인 하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 유튜브 검색하면 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됩니다. 잠깐 이 소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필요 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현황조사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목적물 가입 신청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이것은 아까처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문이 나옵니다. 이를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로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원 집행관 사무실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 3일 후에 강제 집행 날짜가 정해지고 비용 납부를 받고 은행에 납부하고 증인 임명, 열쇠공을 섭외해서 현장으로 출동하면 됩니다. 잠깐 집행하면 강제 집행하면서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실행할 때 현장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집행을 합니다. 근데 그 판결문을 갖다가 보이는 곳에 몇 군데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임차인이 있을 때 이게 상당히 압박감이 옵니다. 이게 명도소송을 들어가는구나. 법이 이렇게 집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 임차인이 조금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집주인하고 명도소송 안 들어가고 중간에 합의를 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도 꼭 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명도소송까지 안 가도 이 길이 쉽게 풀리는 일이 있으니까 꼭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명도소송을 하는 필요 이유입니다. 이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 이유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월세는 3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2기죠. 근데 상가는 3기입니다.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연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간 했는데 누적돼서 3기분 이상이 된 금액이 3기분 이상이 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누적해서 금액이 3기분 이상 오버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몸으로 임대한 경우, 임차인을 속여서 본인이 아니게 다른 사람을 갖다 한다든가 이런 거죠.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는 경우, 이것도 무조건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이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 장사를 하고 있어. 이것도 임대인하고 동의 없이 하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벽을 험다든가 계단을 없앤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뭐 화재 같은 경우도 이런 게 포함된다 볼 수 있겠죠. 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 여기 보면 단 임대 계약 시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고지했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진행된 경우, 재건축이 있을 때 미리 임차인하고 공지해서 언제 재건축이 있을 예정이니 그때까지는 자리를 비워달라, 사전에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도 수정하기 전에 해야 할 첫 번째 순서입니다. 먼저 임대차 해지 통보를 해야 되고, 그때 구두나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상관없으나 소송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됩니다. 내용 증명도 여러 가지가 있죠. 도달 증명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내용 증명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 도달 증명이라든지 그런 것 등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됩니다. 내용 증명은 우편을 보내며 내용은 계약 관계와 계약 해지, 사유, 그리고 건물 명도해 줄 것, 명도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소송에 관한 비용도 청구된다는 것을 고지합니다. 내용 증명에는 양식은 없지만은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표기해가지고 임차인한테 전달이 되겠습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고지했다는 증거가 자료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명도소송 기간입니다. 보통 소송이 도대체 얼마씩 걸리냐? 이겁니다. 명도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는데 1, 2주 정도 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그걸 피고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되는데 1, 2주, 2주 정도 소요되고 송달 도착 후 답변 제출 기간을 1개월을 줍니다. 그러니까 1개월 동안 답변을 달라 법원에서 이렇게 기간을 주고 첫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되는데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는데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임차인이 아무런 대응이 없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 기일이 잡힐 경우 3,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변론 기일을 줬는데 임차인이 아무 대응을 안 해요. 그러면은 이것은 임차인이 수긍하는 경우다 해서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나는 억울하다 하면서 반박 대응을 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립니다. 또 보내고 반박을 하고 그러면 계속 1년까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을 1년치를 받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판결 선고되고 각자에게 송달되고 14일 경과 시 판결은 확정된다. 판결 선고가 되고 각자가 송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크게 의의가 없으면은 판결이 확정되는 게 14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벌써 3, 4개월, 빨라도 3, 4개월이고 길이면 6개월, 1년씩 걸리는 거죠. 여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했어요. 명백하게 잘못이 있어서 명도소송을 해서 인용이 돼서 그래서 판결문이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집주인이 가서 판결문이 나왔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거나 짐을 꺼낸다거나 하는 것은 주거진입 침입죄가 형성돼서 형사처벌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 판결문이 나왔다고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가서 안에 들어가지도 안 됩니다. 들어가서도 안 되니까 꼭 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판결문과 집행문을 같이 부여받아서 명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관과 열쇠공을 불러 개문하고 내부에 있는 짐을 꺼내어 따로 짐을 맡기는 곳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 이건 미리 짐을 보관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알아보면은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따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건 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많이 찍어놔야겠죠. 집행하기 전에 사진을 좀 찍어놓고 나중에 물건을 보관했을 때도 그거 찍어놔야겠습니다. 목록을 정리해 두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강제 집행으로 보관된 짐은 어떻게 되느냐? 유체 동산 경매 허가가 나면은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 채권자가 직접 피해 금액에 직접 낙찰을 받아서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명도소송 비용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감정비용, 검증비용, 증인 여기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인지대는 소가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소송이 있을 것이고 1억짜리 소송이 있어요. 1억짜리 소송이 있으면은 좀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해서 하면은 좋겠죠. 왜냐하면 금액이 크니까. 근데 1,000만 원짜리 소송이에요. 근데 이거 변호사 선임료 내고 나면은 참 남는 게 너무 손해가 막심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요즘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잘 나와 있으니까 직접 해도 셀프로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등기, 피고 원고한테 계속 이렇게 등기가
오갈 때 그 등기 비용입니다. 시5회분을 샀나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 횟수 상계 후 차액 지급. 이건 뭐냐면 시5회분을 선납을 받았는데 10회에서 끝났어. 5회분은 나중에 다 돌려준다는 거죠. 승소와 패소 판결 후 피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이겁니다. 패소 비율에 따라 부담하되 원고가 먼저 납부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걸 한다. 이렇게 소장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하게 피고가 다 패소를 했어요. 100%. 그러면 100% 배상비를 다 내야겠지만은 법원에서 판결할 때 피고는 6이고 원고는 4회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면은 6대 4로 소송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 말이고, 그런데 처음에는 원고가 먼저 소송 비용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 사집료는 소가에 따라 다릅니다. 약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수금, 승소에 따라 승소 보수 이렇게 약정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감정 비용,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또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 비용, 검증도 하고 검증 비용, 증인 여비. 증인을 만약에 법원에 출석하게 되냐 그러면 증인 여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은 법원이 확정을 해줍니다. 세 번째, 명도 소송하지 않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재소전 화해조서인데, 잠깐 재소전 화해조서 신청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청인, 피신청인, 재소전 화해 비용은 소장의 전반은 인지액 5분의 1입니다. 재소전 화해 신청입니다. 재소전 화해는 민사 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 신청하는 겁니다. 화해조서는 임대차 계약의 상세한 내용, 기간, 비용, 기타 등을 기재해두고 기간 만료 후 혹은 법률 및 특약의 위반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임차인에게 인도 의무, 임대인에게는 위반에 상응하는 배상 의무가 발생하도록 합니다.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계약서에 보면 상가는 3개월분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재소전 화해를 통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데 화해조서안에는 2개월분 연체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강행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인용이 안 되는 거죠. 그 경험이요. 그래서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기 때문에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소송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큰 장점이죠. 명도 소송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특히 기간도 짧기 때문에 장기 계약 또는 임대료가 높은 계약, 보증금이 적게 설정되어 있거나 명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싶은 계약은 재소전 화해를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뭔 말이냐 그러면 보증금이 작아요. 그런데 1년 정도 임대료 월세에 대한 1년 정도의 보증금이 필요한데 3천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의 임대 보증금을 했다. 소송이 길게는 1년도 가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은 소송 비용이 오버되겠죠. 그러면은 명도소송 하면은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임차인이 사정을 봐줘서 1,000만 원 임대료 1,000만 원 했을 때는 재소전 화해를 조서를 작성해서 명도 기간을 아주 짧게 한 달 만에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면은 1,000만 원 이상 넘어가지 않겠죠. 명도소송비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이고, 임차인이 조금 질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문도 많이 돌아. 근데 월세는 많이 준다 그래. 이랬을 때는 미리 사전에 이렇게 재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재소전 화해 조서는 변호사를 통해 했을 때는 80에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80에서 100이니까 50만 원씩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50만 원 아까워서 안 했다가 나중에 정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꼭 해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가, 명도 소송의 모든 것, 그리고 점유이전 가처분, 그리고 재소전 화해, 뭔지 알아봤습니다. 상가를 임대를 주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나쁜 임차인이 있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다가 망했어요. 임대료도 못 내고 관리비도 못 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임대료가 밀리다 보니 보증금을 초과한다든가 장사가 안 되니까 야밤 도주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명도소송을 너무 어렵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워낙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런 작업들이 검색하면 자세히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셀프로 해본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면은 변호사를 통해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소장을 작성하지만은, 그러지 않으면은 본인이 직접 조금만 수고하면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상가 명도소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평택 센트럴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